그거 참 난감하죠. 그렇다고 여자친구 보고 통풍 시트 값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현대의 2021년형 베뉴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등급입니다. 1662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23마력의 15.7토크의 1.6 가솔린 엔진입니다. 아반떼 S인 엔진과 같은 엔진인데요, 연비가 좋아서 굳이 덜덜거리는 디젤로 갈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변속기마저 극한의 효율을 보여주는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형 SUV 치곤 꽤 괜찮은 연비를 보여줍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전방의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 위험 시에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주행 중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차가 알아서 차선 안쪽으로 차를 밀어 넣어줍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는 운전자가 차선을 자주 밟는 등 졸음 운전의 전조가 보인다 싶을 때 계기판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해줍니다. 하이빔 보조는 하이빔 켜고 주행할 때 전방에 차량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하향 등으로 내려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왜 있나 싶겠지만 운전 고수일수록 어두운 상간도로 주행할 땐 하이빔을 꼭 켜고 운전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란이나 라이트 끄고 다니는 차량들 하향등만으로는 바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이없는 추돌사고 막으려면 어두운 국도에선 하이빔 꼭 켜고 다니세요. 사람의 눈이 생각보다 밝지 않습니다. 세이프티 언락은 차 문 잠금 해제할 때 모든 문이 열리는 게 아닌 운전석만 열리도록 세팅하는 기능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분들 차에 탈 때 차 문이 열리는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협박하는 괴한을 막기 위한 기능인데요, 이거 생각해보니 좀 섬뜩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이 필요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라 야간 운전 시 밝기 충분하고요, 스태틱 밴딩 라이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너링 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불이 켜집니다. 어두운 골목길 통과 시에 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자석 인조 가죽 시트 적용되며 깡통 모델이라 할지라도 열선 시트 정도는 넣어주는 게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형이라 할지라도 SUV는 SUV이기 때문에 뒷좌석 폴딩 됩니다. 소소하게 차박하기에는 충분하죠. 후방 카메라가 없는 만큼 후방 주차 센서는 필수로 달려 있습니다. 스마트 등급 단점입니다. 야, 이거 과연 이 가격에 맞는 휠이 맞나 싶습니다. 1톤 포터 휠도 이거보단 이쁠 거예요. 이미지로 봐서 이 정도지 실제로 보면 눈물 날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사이드미러도 LED 박혀있고 열선 되고 전동으로 접히기는 하지만 시동 끄고 문 잠그면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은 안됩니다. 차에서 타고 내릴 때마다 일일이 접어줘야 돼요. 이거 은근 귀찮죠. 계기판도 LCD니 슈퍼비전이니 뭐 클러스터니 다 적어놨지만 그냥 바늘 계기판에 흑백 액정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멋이 없어서 이게 언제적 차이인가 싶네요. 스마트 키가 아닌 홀딩 타입 키이기 때문에 시동 걸 때는 키박스에 키 꽂아서 돌려줘야 되고요. 매뉴얼 에어컨은 온도 맞추는 것도 귀찮지만 보기에도 그리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스티어링 조절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위아래로 높이 조절은 되지만 앞뒤로 깊이 조절은 안 됩니다. 다리가 길어서 시트를 뒤로 밀면 핸들이 안 닿고, 다리가 짧아서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 핸들이 가슴팍에 와 있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요? 네, 없습니다. 스티어링도 가죽이 아닌 우레탄이기 때문에 만졌을 때 느낌 정말 별로입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도 추가할 수 없고요. 운전석 창문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아니기 때문에 창문을 올리려면 잡아 당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있지만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같이 안 넣어준 건 좀 아쉽습니다. 둘 다 비슷한 기능 같지만 조금은 다른데요,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만 작동되는 기능이라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주행하는 내내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이 조금의 차이가 운전 피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의 차이가 좀 아쉽습니다. 모던 등급입니다. 1861만원이고요 스마트 등급 대비 199만원 올랐습니다. 드디어 스틸 휠이 15인치 알로이 휠로 바뀝니다. 솔직히 이 정도만 되어도 봐줄만 하고요. LED 헤드램프는 프로젝션에 비해 더 밝아서 야간 운전할 때 좋습니다. 스티어링에 가죽 둘러지면서 열선도 추가되고요. 운전석에 통풍 시트 들어옵니다. 덥고 습한 대한민국 기후엔 통풍 시트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죠. 스마트 키 적용되면서 시동 버튼도 적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키 꽂아서 시동 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원격 시동 기능으로 미리미리 시동도 걸 수 있습니다. 블루 링크가 없는 아쉬움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고요. 운전석 창문에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기능이 추가되어 한 번만 당기면 끝까지 알아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4개뿐이 없어서 아쉬웠던 스피커는 2개가 더 추가되어 총 6개로 바뀝니다. 모던 등급 단점입니다. 가격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운전석에만 통풍을 넣어주고 조수석에는 넣지 않는 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옵션 가격이 15만원밖에 안 해서 추가하는데 큰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괜히 안 넣었다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왜 안 넣었어? 라고 따지면 그거 참 난감하죠. 그렇다고 여자친구 보고 통풍 시트 값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반떼는 기본으로 달아주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베뉴는 옵션입니다. 그런데 잘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험로 탈출 모드와 묶어서 29만원에 팔고 있는데요. 이거 보아하니 또 버튼만 달아주면 왠지 살아나는 그런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좀 치사하긴 하죠. 플럭스 등급입니다. 2140만원이고요. 모던 등급 대비 279만원 올랐습니다. 베뉴의 17인치 휠은 마치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의 20인치 휠을 보는 듯 합니다. 그와 함께 적용되는 그릴 디자인은 펠리세이드스러운 디자인 때문인지 왠지 내 뒤에 잘 나가는 형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 같죠. 호미등도 전구 타입이 아닌 LED라 보기 좋고요. 도어 암레스트에 덮이는 가죽 재질도 실제 이 차를 소유하는 입장에선 꽤 중요한 게 여름에 맨살에 닿는 플라스틱 느낌이 싫으시다면 암레스트가 가죽이 되어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눈치 보였던 통풍 시트는 이제 조수석도 당당하게 적용되고 온도만 설정하면 풍량 조절하는 오토 에어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장거리 여행할 때 쓰면 충분히 편한 크루즈 컨트롤도 플럭스에선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엔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진 않지만 스마트폰 연결하여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면 되고요. 액정이 들어온 만큼 후방 카메라가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플럭스 등급 단점입니다. 베뉴 같은 차는 아무래도 첫 차로 사시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몰라도 전방 주차 센서가 없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사신 분들은 아마 주차할 때나 골목길에서 앞범퍼를 꽤 많이 긁혀먹게 생겼어요. 또한 아반떼에도 있는 10.25인치 LCD 계기판이 베뉴에는 없는데요. 심지어 4.2인치 컬러 LCD 정보창도 안 달립니다. 오직 베뉴는 흑백에 3.5인치 액정만 달리는 거죠. 그리고 패밀리카로 쓸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뒷좌석에 친구 태울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를 위한 뒷좌석 열선 시트도 베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베뉴는 SUV인 것만 제외하면 아반떼에 비해서 많은 부분의 옵션이 뒤떨어지는 차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하고가 잘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